혹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집을 떠났다가 돌아오면 안도감과 이질감을 함께 느끼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돌아와서 와 역시 집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데요.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패션의 본 고장이고 저는 이탈리아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 저희 회사 브랜드의 입지가 너무 높아져서 어쩔 수 없이 3년 정도 한국에서 일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 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했죠. 저는 패션의 본고장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가서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제가 전혀 생각도 해보지 못한 나라고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정도였고 예전부터 미국의 원조를 많이 받은 나라?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빨리 연차를 채우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죠. 서울에 적응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어요. 패션 현장은 색다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의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현대적인 스타일의 런웨이가 펼쳐져 있었죠. 서울에는 옷을 못 입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들의 교육 수준에 대해 놀랐어요. 다들 영어를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저는 놀라서 사람들이 다 유학을 갔다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학이 아니라 다들 한국에서만 교육받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패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식, 언어, 관습 등 모든 것이 새롭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기가 막힌 미식의 나라예요. 여러 가지 요리법을 사용하고 향신료를 사용하거든요. 한국 음식이 저는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탈리아에서 중식당이나 일식당을 찾기는 쉬워도 한식당을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식당이 이탈리아에서는 비싸서 한국에서 한식을 처음 접해본 건데 저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불고기부터 시작해서 김밥, 닭갈비까지 저는 몰랐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한식 먹방이 유행하고 있었어요. 떡볶이랑 불닭볶음면을 먹는 걸 보여줬더니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중 하나는 온돌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분들을 맨날 이걸 경험하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 거예요. 온화한 이탈리아의 겨울과 달리 서울의 추위는 매서웠습니다. 사실 이탈리아는 태양의 나라라고 해서 온도가 그렇게까지 낮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까지만 해도 이게 뭐야 하면서 추위를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실내 어느 공간을 가도 추위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게 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온돌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켜기만 해도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느껴졌어요. 이불에 누워있으면 어디도 나가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한국 아파트에 들어온 첫날 밤 바닥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온기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온기를 넘어 안식처인 집의 온기와도 같은 따뜻함이었죠. 서울에 살면서 삶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사람들의 보행 방식까지 모든 것이 효율성과 속도에 맞춰져 있었죠. 테이크아웃 커피집에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10분이면 모든 주문이 처리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를 한국에서 일하고 긴 휴가를 받아서 이탈리아에 갈 일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1년 만에 잠시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익숙했던 밀라노의 거리는 이제 더 느리고 덜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데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앨리스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피우미치노 공항이 수없이 지나쳤던 익숙한 장소였다고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후 다시 찾은 피우미치노 공항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한때 설레는 여행의 상징이었던 공항은 이제 한국에서 익숙해진 현대성과 효율성의 그림자처럼 다소 허름해 보였습니다.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이 얼마나 작게 느껴지던지 한때 귀향의 상징이었던 공항의 웅장함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빠른 일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라는 답답함이 느껴졌거든요. 간신히 인파 사이를 헤집고 다니던 중 공항 구석과 벤치에 눈에 띄지 않게 흩어져 있는 노숙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맞다, 내가 이탈리아에 왔구나가 새삼 느껴졌어요. 서울에서는 노숙자를 볼 일이 없었거든요. 서울에서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노숙자를 마주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들의 모습은 사랑했던 고향을 다시 생각해보게 했어요. 왜 이탈리아는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지? 당연한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서울은 해결했는데 집에 가려고 종이 티켓을 끊는데 하필이면 티켓을 안 끊을 뻔했어요. 이탈리아는 아직 종이 티켓을 쓰거든요. 심지어 종이 티켓을 돈을 내고 끊어도 기계에 펀칭을 안 하면 무임승차가 되어버려서 티켓값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다행히 티켓을 잘 끊고 지하철 내부로 들어왔어요. 내부로 들어와서도 목적지까지만 끊으면 되는 건지 환승 티켓까지 같이 끊어야 하는 건지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1년밖에 안 살았던 한국인데 말이에요. 이탈리아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계속 의심을 했어요. 지금 들어오는 차를 타는 게 맞나? 한국에서는 플랫폼만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열차를 타는지 의심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방향을 잘 보고 타야 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수없이 이용했던 이탈리아의 지하철 시스템이 이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긴장감을 가지고 지하철을 탔는데 정거장 이름이 어쩐지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잘못 탔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빠르게 내렸어요. 그리고 좌절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라인으로 환승해서 집에 갔어야 했거든요. 환승을 하는데 왜 밖으로 나가냐고요? 그냥 이탈리아의 지하철 시스템이 그래요. 2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을 하려면 계단을 올라가서 밖에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거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집에 도착하기도 전부터 진이 빠지더라고요. 한국이었다면 이런 실수는 사소한 불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노선을 쉽게 갈아탈 수 있었고 표지판과 안내 방송이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지하철의 미로 같은 네트워크에서 제 실수는 큰 좌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역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겪었던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의 밝고 활기찬 분위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스크린,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그리웠습니다. 이탈리아 지하철로 돌아가면 어두운 복도와 좁은 승강장이 밀실 공포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 그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제가 얼마나 한국 생활 방식에 적응해 왔는지, 그리고 익숙했던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있는 가족 집에 들어서자 불편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었어요. 먼지와 때가 생활 공간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전에는 의식조차 못했던 바닥의 먼지와 흙들이 집안을 더럽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발을 신지 않는 집의 편안함, 발밑이 깨끗한 바닥의 느낌을 그리워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한국에서의 시간이 저를 크고 작은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생각과 습관, 심지어 안전지대까지 바꿔놓았습니다. 내 집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에서 이질감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 신발을 벗고 생활해보는 게 어때? 라고 물어봤다가 바닥에 차가움을 느끼고 어휴 바로 취소했어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라 라디에이터를 쓰는데요. 이 라디에이터 때문에 얼굴이 건조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바닥부터 온기가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피로한 나머지 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급하게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저는 서울에서처럼 익숙하게 회사 앞에 있는 커피집에 들어갔어요. 이건 매일 아침 루틴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앨리스는 커피숍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들은 빠르게 모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익숙한 이탈리아 카페에서는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앨리스는 카푸치노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커피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리스타가 늘어나는 대기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손님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바심이 밀려왔어요. 사실 회사에 늦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답답했습니다. 서울이었다면 길어봤자 10분이면 커피가 서빙되고 다 마셨을 텐데 말입니다. 신속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한국의 효율성이 그리웠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커피가 늦게 나오는데도 카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따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홀로 바리스타에게 화를 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한참이 지난 후 바리스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카푸치노를 건네주었습니다. 커피의 진한 풍미와 크리미한 질감을 음미하며 커피를 즐기려 했지만 이미 날린 시간만 계속 생각이 났어요. 퇴근하는 길에 한국에서 이탈리아로 보낸 짐이 우체국으로 반송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 사람이 없어서 우체국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에 갔더니 다들 자기 일만 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약간 이상했지만 짐을 찾으러 왔다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직원이 찾아주겠다고 잠깐만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제 짐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일 끝나면 찾아주겠지 하고 40분 정도를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시 직원에게 가서 택배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아, 맞다" 하더니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다른 우체국에 가 있는 거래요. 본인들 착오라서 다시 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대요. 어느 정도 걸리냐고 물어봤더니 2주는 걸릴 거래요. 왜 2주냐니까 그냥 확신할 수 없어서 일단 2주라고 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탈리아에 국제 택배 보내지 마세요. 너무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흙 묻어 있는 것 같은 신발이 너무 신경 쓰이고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집안이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아마 제가 이탈리아에서만 살았다면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나오는 온기를 경험해 보니까 이탈리아의 난방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국에 언제 가나 그 시간만 기다려졌어요. 이상한 일이죠. 분명 처음 이탈리아를 떠날 때는 이탈리아로 돌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말이에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끊임없이 한국만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익숙하고 편안했던 로마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탈리아어의 수다, 갓 구운 피자와 에스프레소의 향기 등 한때는 고향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던 감각적 경험들이 이제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3년간의 주재원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앞길이 막막했어요. 가족들을 한국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는 한국 생활의 안락함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카페의 빠른 서비스, 추운 겨울밤의 온돌의 따뜻함 등 서울의 효율성과 현대성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서 신발을 벗는 관습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탈리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고 싶은 존중과 청결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일러를 켜고 신발을 벗고 내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이거지 했어요. 바닥의 따뜻함, 깨끗함, 일처리 속도를 경험하니까 이제서야 진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이 다 떨어진 게 생각나서 아침에 먹으려고 택배로 먹을거리를 시켜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집 앞에 택배가 와 있는데 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생활이지 싶던데요? 엄마한테 혹시 우체국에서 택배 온 거 있냐니까 제가 이탈리아로 보냈던 택배는 아직도 우체국에 도착을 안 했대요. 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에서 계속 일할 방법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외국으로 가면 정말 답답할 거예요. 또한 물리적 편안함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조차 그립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오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단절감이 느껴졌거든요. 낯선 사람이 건네는 정중한 인사, 지나가는 사람들의 빠른 걸음이 그립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